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내일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독감이 아직 다 낫지 않아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은 점을 이해해 주세요. CME 페드워치를 보면 오늘 금리 결정이 있죠, 새벽에.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 아마 동결 확률이 매우 높고, 뭐, 이 동결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오르기 위해서는 다시 오를 거라는 차트의 기술적인 해석은 당연히 가능하고, 저희가 봤던 가격 또한 48K인데 그 중간인 44K 어딘가에서 조정이 올 수 있고, 그 조정은 10%를 뭐 근사치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44700이 바이낸스 현물에서 비트코인 고점이었고, 40220 정도의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 저점, 그저께라고 할 수 있죠. 저점이 거의 10%가 조금 넘는 그런 값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엔 아직 서툰 부분이 좀 있지만, 어쨌든 기대했던 조정은 나왔고, 따라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뭔가의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일치하게 3.1%로 나왔고, 지난 CPI보다 또 하락을 했죠. 결국 물가 자체는 내려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오늘 금리가 동결이 되고, 파월 의장이 어떠한 뉘앙스와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저희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금리가 처음에 인상할 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금리 처음 오르자마자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 세계를 생각을 하고 뭔가 시장을 보고 다 팔았고, 금리가 바로 처음에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이 다 떨어진 거고, 또 금리가 나중에 인하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인하 때는 별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고, 올해 최고의 호재 소식입니다 하면서 뭐 한이라는 분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CFTC 의장이 대부분 암호화폐 현행법상 상품이라고 얘기했고, 웃긴 게 미국에는 SEC 증권거래 이제 위원회가 있고 CFTC도 있는데, CFTC는 약간 크립토 프렌들리하고 SEC는 그동안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는 계속 크립토를 좀 좋게 얘기를 했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안 좋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약간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정부가 하나여도 그 안에 수많은 대치되는 부서와 또 주에 따라서 되게 많은 스탠스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전통은행도 현금으로 참여 가능해져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되게 큰 호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보면 어 이거는 개인의 사실 의견이잖아요. 사견인데, 사실 어쨌든 우리는 가격이 오르면 호재고 떨어지면 악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보다 더 이면에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코인 방송하고 있어서 좀 웃기긴 한데, 코인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보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다면 좀 더 많은 삶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의 장세는 이렇지만 어쨌든 전통은행도 현금으로 코인 참여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시장이 커질 때 과거와 다르게 이제 상승장에서 훨씬 더 상승을 크게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러한 내재적 사견이 깔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EC는 어제 블랙락과 세 번째로 만나 비트코인 ETF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동안 SEC에서 이 ETF 현물을 신청했을 때 회사들을 만나는 거는 그냥 트레이딩 관리자가 만났었는데, 최근에는 게리 겟슬러 SEC 의장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과거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온체인 지표는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 조정이 왔는데, 이 조정값에서 매수할 때가 됐다라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지금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 조정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참 좀 잘했던 뭐 닥터 프로핏의 얘기인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거의 저희 채널과 되게 유사해요.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제시하는 타겟가 지금 48,000대, 그리고 조정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었다라는 게 다행인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누가 보면은 거의 이 사람 따라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MA21선 기준으로 조정이 나오고 이걸 지켜서 추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식으로 보고 있는데 차트는 함께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 차트고요. 아까 내용을 잠깐 이어서 가자면 이면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 저희 영상 되게 재밌는 게 하락장 끝자락에 조회수가 제일 안 나오고 상승장 끝자락에서 시작했는데 그때가 제일 잘 됐어요, 조회수가. 그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사실 제가 코인을 얼만큼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알면 인생이 피곤해서 말을 잘 안 했는데 여기서 제가 뭐 그래도 코인 깔짝깔짝 해서 나름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거 입고 다니고 하니까 뭐 좀 잘 하나 보다라고 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뭐 제가 다니는 어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상 보실까 봐 좀 민망한데 뭐 헬스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운동하는 시설일 수도 있고 머리 자르는 걸 수도 있고 단골 식당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왜 코인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이 구간이에요. 이미 많이 올라 이미 여기서부터 오른 이 시점이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때가 조회수가 제일 안 나오고 또 이때가 조회수가 제일 안 나왔는데 그걸 벌써 느끼는 게 오르고 나야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구나. 근데 그 기저에는 우리가 이 해를 보내면서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FTX가 있었고 FTX가 해소되면서 어쨌든 반등장이 왔고 처음에 은행이 터졌고 은행이 터지고 나서 그게 해소되면서 다시 올랐고 다시 이건 기술적 조정이 왔다가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뭐 또 기술적으로 떨어졌다가 이 구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얘기가 처음 나오면서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구간이 여기네요. ETF 얘기가 나온 게 여기고 그래서 ETF가 됐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오르기 시작을 한 딱 이 구간인데 그래서 항상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알지 못하는 내용의 이면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면 아까 차트 기준을 봤을 때 MA21선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확률을 좀 더 높게 두고 있는 게 조정의 끝이 이미 나왔다라고 확률을 두고 있고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222 이게 이제 저점이었잖아요. MA21선이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 기준도 오늘 내일에서 이 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 추세였어서 이 구간을 다시 찍고 반등을 할 거다라는 가정이 있고 8시간을 보면은 MA51선에서의 지지를 받았고 4시간을 보면 MA101선에서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지지가 굉장히 겹치는 가격대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차트봉을 보면 4시간, 8시간 일봉이 지금 겹치잖아요. 요 구간대가. 그러니까 4200부터 거의 여기 4800 사이가 그죠? 이렇게 이런 구간들은 다시 안 깰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뭐 따라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월요일날 아프나중에 찍은 영상에서도 조정은 나오지만 이번 주에 복마감이 음봉에서 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아직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만약에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게 쭈르르륵 올라가면은 이제 음봉 꼬리를 단 48,000이 될 수, 43,00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꼬리를 많이 달든 어떻게 되든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다음 주가 그러면 양봉이고 그러면서 48K를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차트 얘기하면은 댓글에 안 좋게 달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지난 시간 동안 증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비트 도미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좀 방금 네, 방금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분이 텔레그램 가입했다고 나왔네요. 비트 도미노스는 살짝 떨어져서 알트장에 왔었고 살짝 오르고 있는데 결국 지금의 이 비트 하락과 이 장세에서 김프는 5%가 넘은 상태예요. 그게 뭘 시사하냐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의 끝에 알트장이 있을까 없을까가 고민이 많았는데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비트보다 알트가 더 퍼포먼스가 뭐 지금도 좋은 것들 분명히 있었지만 솔라나 같은 것도 그렇고 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산 알트가 안 올랐다면은 그게 김치코인만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좀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